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같으면 요즘 프랜차이즈의 시대라 할 만큼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어서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그 8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고요. 자, 두 번째는 사업의 컨셉을 선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시범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그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맹 계약을 하고, 또 일곱 번째는 가맹점을 오픈하고, 여덟 번째는 경영 지도 및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이런 8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죠. 자, 여기에서는 국내 그리고 국외의 동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 그리고 시장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 그리고 고객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것, 그리고 입지 조건을 조사해 보는 것, 그러면서 경영 이념과 어떤 비전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죠. 이 본사를 처음 설립하는 분들 같으면, 자, 과거에는 어떤 그 프랜차이즈 아이템들이 인기가 있었고, 또 요즘은 주로 어떤 그 프랜차이즈 그 아이템들이 인기가 있는지, 그러면서 향후에는 그 어떤 아이템들이 그 유망할 것인지, 즉 이런 데 대한 정보를 알려면 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구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프랜차이즈 본사로서의 그 이념이 뭐냐, 그리고 비전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업의 어떤 컨셉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템입니다. 자, 어떤 아이템을 할 거냐? 자, 외식이라면 외식 중에서도 어떤 그 아이템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할 거냐? 주로 많이 있는 것이 돼지고기, 쇠고기, 오리고기, 요즘 동태고기부터 아주 다양한 그 먹거리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아이템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죠. 또 수공예라면, 아니면 제조업이라면, 또 유통업이라면, 여기서 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템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있느냐, 또 안정성이 있느냐, 어떤 수익성은 있느냐.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역시 성장성이겠죠. 우리 프랜차이즈가 계속 발전하려고 하면 내가 선정한 그 아이템이 계속 그 성장 가능한 아이템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맹점 운영의 기본 원칙을 한번 생각을 보셔야 되는데, 독립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창업자 한 사람의 능력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창업자 한 사람의 어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그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좀 단순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또 전문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화시키고 또 표준화시키고 전문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번째에서는 그 사업의 컨셉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또 세분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 개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 상품 개발. 자, 음식으로 말하면 메뉴를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메뉴라는 것이 한 번 개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새로운 신 메뉴를 계속 개발해야 되고,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품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두 번째는 가맹점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맹점을 어떻게 모집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이 시스템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막연히 창업 박람회 가서 가맹점 모집하면 되지 이래 갖고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점포 개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맹점을 모집하면 가맹점이 어떤 점포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 점포 개발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좋은 점포 하면 좋겠죠. 하지만 창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점포도 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수에 따라 크기가 나눠질 것이고, 또 입지 여건, 또 어떤 지역에 우리 점포를
사람인들이 많이 다니는 이 번화가를 할 거냐, 아니면 이 직장들이 많은 이 회사가 많은 근처에 할 거냐, 아니면 주택가에 점포를 개발할 거냐에 따라 이 점포 개발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류를 본사에서 직접 할 거냐, 아니면 물류를 아웃소싱 할 거냐. 본사에서 직접 한다면 차량을 이용할 거냐, 뭐 요즘 말하는 그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거냐, 때로는 뭐 열차를, KTX 열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류를 하는 곳도 있거든요. 자, 이 물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거죠. 가맹점의 숫자가 적을 때는 본사가 직접 물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 물류 자체를 이렇게 아웃소싱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교육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 계약하고 나면 자, 이루어지는 뭐 교육은 며칠 할 거냐, 몇 주 할 거냐, 또 그 오픈 후에 정기적으로 이 교육 훈련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 훈련을 너무 안 한다. 처음에 오픈을 하면 며칠간은 해주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더라도 이내 이렇게 부실해주는 이런 가맹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매 촉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본사에서 담당하는 판매 촉진이 있을 것이고 가맹점에서 또 담당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시스템은 어떻게 우리가 구축할 거냐. 자, 우리 본사에서, 우리 가맹점에서 고객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설계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아이템 하나 가지고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그 하나의 어떤 시스템, 여러 개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저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시범 점포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뭐 모델샵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뭐 그냥 본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그 본사에서는 반드시 어떤 모델샵, 시범 점포를 그 만들어서 운영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내가 그 구축했던 프랜차이즈 시스템 중에 일부가 잘 맞지 않는 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프랜차이즈의 컨셉은 뭐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고객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프랜차이즈는 10대, 20대를 겨냥한 프랜차이즈냐, 아니면 뭐 이 가족 그 외식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냐, 아니면 죽 전문점, 죽을 전문으로 하는 이 프랜차이즈 같으면 주 고객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뭐 어떤 그 몸이 아픈 분들이라든지 뭐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수험생이라든지 나름대로 우리 프랜차이즈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의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거냐의 입장에서 컨셉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또 실내 분위기를 어떻게 하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나름대로 컨셉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델 점포 시범점 모델샵을 운영하다 보면 이 모델샵을 운영 과정에서 그 애당초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화를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 모델샵에 대한 운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 가맹점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본사에서는 반드시 이 모델샵을 운영하고 일정 수정을 거친 후에 프랜차이즈화를 검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가맹점을 생각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 모델샵을 운영하고 그 모든 그 오류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프랜차이즈화를 하는 것이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다섯 번째는 그 운영 매뉴얼을 작성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이제 어떤 그 모델샵의 운영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완전히 확립이 되게 되고, 또 각종 메뉴를 만들어야 됩니다. 외식 그 프랜차이즈라면 각 메뉴별로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는가 하는 이 요리법에 대한 운영 매뉴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업원의 복장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또 운영 매뉴얼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 가맹점 점포를 어떻게
그 몇 시에 개업을, 몇 시에 오픈을 하고 몇 시에 문을 닫는지 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들은 모두 매뉴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 모든 가맹점이 그 매뉴얼을 준수해서 매뉴얼에 따라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섯 번째는 이제 가맹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가맹점 모집 방법을 확립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전국에서 개최되는 창업 박람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돈을 들여서 하는 광고를 통해서, 또 언론 홍보를 통해서, 자, 우리 가맹점 모집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가맹점 계약서를 마련하고 또 계약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일곱 번째는 가맹점 이제 계약이 끝나면 가맹점을 오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가맹점 오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신속하게 이 가맹점 모집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는 것, 그리고 이 조직화는 어떻게 할 거냐, 가맹점 오픈을 위한 조직. 자, 이 프랜차이즈 이렇게 본부에서는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상품을 계속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맹점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모집하고 계약을 하는 이런 전문 조직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가맹점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전화로 할 거냐? 아니면 이 포스 시스템을 가지고 가맹점의 어떤 영업 현황을 체크할 거냐? 요즘 뭐 이렇게 편의점 같으면 이렇게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이죠. 또 아니면 ERP 시스템, 우리 보통 뭐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ERP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 아니면 별도의 뭐 경영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해서 본사하고 가맹점이 정보를 전달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경영 지도 및 사후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후 경영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일부 내용이 있었지만은 이제 교육 훈련에 대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이 판매 촉진 정책, 그리고 PR, 이 홍보 등 전반적인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것. 이 본사의 어떤 이런 판매 촉진 홍보가 참 중요하죠. 가맹점의 어떤 매출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슈퍼바이저를 육성하는 게 중요한데, 슈퍼바이저라는 것은 본사의 인력이면서 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가맹점을 지도해주는, 가맹점을 관리하고 가맹점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인력을 보통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거죠. 이 슈퍼바이저의 육성이 참 중요하죠. 슈퍼바이저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하는 전반적인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한번 전개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